안녕하십니까. 한국후견협회 이사 전창훈입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이 후원하는 미리 준비하는 즐거운 노후 강의입니다. 네, 신탁의 활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탁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익숙하거나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다들 이용에 주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제가 신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복습을 해보면 위탁자가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관계다라고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하십니다. 신탁을 하게 되면 과연 그 재산의 소유권을 반드시 넘겨야 하나요? 라는 것이죠. 실제로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부동산을 예로 들게 되면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자, 갑구란이라고 하는데 소유자의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인분의 명의에서 수탁자의 명의로 변경이 되는 것이죠. 물론 내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시기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그 재산 관리를 맡겨야 되고 그분이 원활하게 재산 관리를 하려고 한다면 그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들 심정적으로 나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네. 하지만 신탁법에서는 신탁 계약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그 소유권을 반드시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을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이 아니고 그 결과 신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호 장치들을 누릴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한 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신탁 재산을 만약에 수탁자가 처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그 재산의 관리 처분과 관련된 전적인 권한들을 수탁자에게 주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탁자는 신탁법상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해서 신탁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피해를 회복하여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탁자의 지위에서 해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수탁자가 그 신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수탁자가 부동산을 신탁 재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 보면 수탁자는 신탁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라는 것이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 그 신탁 재산의 관리 권한과 관련된 제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제한 사항을 확인한 매수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그 재산을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임의적인 처분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또 하나인데요. 만약에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또는 그 법인이 해산되면 어떻게 되나? 그렇다면 그 재산은 누가 계속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일단 그 신탁 재산은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다만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가 되고 새로운 수탁자를 찾아서 그 신탁 재산은 관리가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신탁 재산도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나요? 수탁자나 수익자의 채권자는 신탁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저희 신탁법에서는 이 신탁 재산의 독립성이라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그 재산이 비록 수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수탁자의 고유한 재산과는 독립된 별도의 재산이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신탁 재산과 관련된 채무,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발생하는 조세와 같은 그런 세금들이 체납된 경우에는 강제 집행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수익자가 사망을 하며 신탁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 사업에서는 주로 이제 수익자가 노인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 신탁재산의 수익을 향유하면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일정한 시기에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재산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이죠. 예, 원칙적으로는 수익자가 사망하면 신탁계약은 종료합니다. 이 신탁의 계약의 목적은 이 재산을 수익자를 위해서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인 상속인들에게 다시 귀속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계약을 통해서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 그 재산을 어떻게 귀속시키겠다. 예를 들어 내 재산의 절반은 상속인에게 주겠지만 나머지 절반은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하겠다 또는 기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혀둔다면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재산은 정리가 되게 됩니다. 네, 수탁자에게도 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네, 원래 신탁은 타인이 위탁자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방식이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희 후견협회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미리 준비하는 노후 사업에서는 후견협회가 수탁자가 되는 것이고 그 수탁자로서 활동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전적인 지원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탁 보수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